안녕하십니까. 역사 교과서 역사교육 이거에 5번째 편인데, 지금 현재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2편밖에 안 올렸어요. 좀 주절주절 컨텐츠이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고 싶은 것들을 해서 아직 안 올렸지만, 그래도 수동력으로 5번째 거를 한번 일단 찍고, 이게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죠. 3편, 4편에서 뭘 했냐? 3편은 이제 이를테면은 1, 2, 3편에 걸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4편에서는 정석의 유죄 비슷하게 아프간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 아프간 하면서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단 말이죠, 둘 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주저주저 다각도로 보는 그런 거, 이게 취향에 맞으시면은 들어보시고, 딱 정리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도서관도 안 열고 연휴라 요즘에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이제 잘 못하고 있네. 거의 노동용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보면은 오늘이 지금 추석 1, 2, 3 세 번째 날에 이제 오후 이제 초저녁 다 돼가는데, 아직은 이제 날씨 그렇게 빨리 안 지니까 세 번째 날이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최근에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갑자기 반격이 거세지고 있죠. 보셨어요 혹시 그 뉴스?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동쪽으로 뭐라고 하니까 막 돌파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래도 소련인데, 아무리 그래도 소련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는 영토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기갑 전력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불리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볼 때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앞쪽에 거랑도 이어지는데, 걔들이 서구권이나 아니면은 이 자칭 공산주의권이나 뭐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술수. 근데 이제 나름대로 포장하면서 하는 서구권도 있고, 그래도 나는 가치 체계로 봤을 때 서구권의 가치 체계가 난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여기에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뭔가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면은 이제 또 뭐 어떻게 못 이기는 척 어떻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어차피 너무 강대국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국방 외교를 이제 잘 균형 맞춰가면서 해야 되니까 전적으로 막 이렇게 저희는 힘들지. 역사상 그래온 거 같네. 그래온 거 같은데, 잘 할 때는 또 이제 이렇게
근데 앞쪽에 아프간 할 때 제가 이제 종교 문제 얘기했고 또 경제 문제 얘기했고 또 거기에도 뭐 이제 정치 체계 문제도 또 있는 셈이죠. 왜냐면 거기 주변을 둘러싼 나라가 다양하니까 거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동그란 방향으로 어느 나라들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덮여져. 내가 맨날 페르시아라고 하네.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로 이제 했던 데가 이제 지금의 이란이죠. 그리고 위에 여러 스탄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카슈미르 지역, 거기는 뭐 3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이제 1대1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이제 그거 찍고 나서도 내가 이거 조금 더 전달력 있고 좀 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를 이렇게 뭔가 읽고 뭐 생각하고 뉴스를 보고 할 때 이걸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기의 공유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역사랑 관련해서 예전에 막 돈, 뭐 미국 그 모기지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훑으면서 했던 게 근본이제 막 하면서 했을 때 돈 할 때 그때 두 번째 편으로 그것도 거의 다 날라가서 몇 개만 남아 있어서 몇 개만 올렸거든요. 얘기 공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됐건 역사가 됐건 민족이 됐건 종교가 됐건 정치 체계가 됐건 얘기 공유, 그리고 제국주의를 좀 해본 나라나 아니면은 덩치가 큰 나라나 아니면 국민 국가의 개념이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좀 일찍 형성된 바가 있는 그런 데는 그 얘기의 공유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프간도 지금 내전이 있는데 탈레반이 하고 있지만은 반군 세력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젤렌스키도 전부 다 이 우크라이나를 통합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얘기가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개 한 개 다 일단 들기 전에 뭐 그렇게 뭐 한 개 한 개 다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에요. 거칠게 설명할 거지만 얘기 공유로 최소한 반쪽으로는 쪼개져 있단 말이죠. 친러 그리고 친서 이렇게는 쪼개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의 그 시사 그리고 뉴스 그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유튜버의 거는 이렇게 제목만 봐요. 그런 거에 관련된 거 제목만 보면 그냥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정치 얘기 중에 일부인 정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친서 이쪽을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응원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이거를. 근데 거기 내에서도 갈려 있는데 얘기 공유에 따라서 거기 내에서도 이미 갈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서 내가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 왜 푸틴이 그렇게 참 독재자고 괜히 국가씩 가오잡고 이렇게 막 그 유명한 옛날에 체조요정, 하여튼 푸틴 참. 그런데 푸틴이 인기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자국에서 측근평도 인기가 많고. 근데 무섭기도 하지, 무서운 인물이기도 하지. 그래서 난 싫다는 거야. 미국이나 내가 앞에 말했던 어제 사탄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말했던 미국에서 뭐 민주주의 가치 체계에 맞게 세계적으로 일 처리 안 하고 갑자기 친미 독재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묵인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독금객긴이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는 서구가시체계가 이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세가 뭐 늘 뭔가 모자라고 이상만큼 안 되고 그러겠죠.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견제나 막 이런 장치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문제인식을 하려고 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서구권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거기는 얘기 공유가 이제 뭐 그냥 뭐 동서로 나눠봅시다. 동서로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남부 지역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 초반 시리즈 초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폴란드하고 독일 그 얘기를 했죠. 한마는 알제리, 한마는 폴란드 얘기를 했지만 이 국제 질서는 진짜 양아치들의 질서야. 강자 앞에서 한없이 져가지고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해지는 그 양아치들이 늘 있잖아, 이 세상에. 근데 국제로 볼 때는 다 그래. 국제관계에서는 폴란드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얽혀 있죠. 뭐 일단 우크라이나는 우리 키예프 공국 배웠죠. 지금 교과서에 키우로 배우나요? 지금 키우로 이제 다 뉴스 같은 데서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키우가 이제 예전 키예프인데, 키예프 공국 여기가 이제 그 러시아 계통의 그런 이제 그 나라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세워지고 뭐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게 그렇게 그 좋지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징기스칸이 이제 한번 말발굽을 싹 달릴 때 동유럽 쪽 이제 유럽까지 갔으니까 거기는 다 이미 다 쑥대밭이 됐지.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 요즘 거 세계사 교과서 한번 나중에 사서 봐야겠다. 타타르의 멍에 이렇게 배웠는데, 타타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몽골계, 투르크계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징기스칸의 상대 부족이었죠. 네, 그런 부족들 한 10개 정도를 통합하면서 칸 중에서도 징기스칸이 된 거죠. 근데 그 맞선 부족을 그 징기스칸의 상징으로 그 유럽에서 많이 썼어요. 타타르라고. 타타르의 멍에. 그게 이제 킵차크 한국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이제 그 지배에 놓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가 약해지고 나올 때도 일부 이제 그런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종교가 되게 복잡해요. 종교가 기본적으로 거기의 종교는 동구의 그 정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 캐톨릭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엄청 나뉘어요. 같은 안에서 또 이게 하여튼 종교에서는 그런 게 늘 문제가 되죠. 뭐 조금 특히 아브라함 종교에서는 약간 다르면은 서로 이단시해버리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 그러니까는 거기는 얘기 공유가 크게 봤을 때 양쪽으로 일단 친서로 나뉘는데, 이것도 단순하지는 않은 게, 이를테면은 친서 쪽에 가까운 데가 폴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동유럽 쪽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한마는 폴란드가 바로 근대 왔을 때 폴란드가 힘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걔들이 먹어버리죠,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막 당한 나라들이 알고 보면은 또 어딘가를 해코지 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도 바깥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자해반 타해반으로 간 거지만은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그래도 되게 덜한 편이지. 역사상 봤을 때 뭐 영계 소문 정도가 이제 굉장히 바깥쪽으로 유명했고,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성웅이지만은 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심도 없고 공적 마인드. 근데 폴란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이제 한참 동안 이제 그걸 해요.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이제 그 수련으로 이제 그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러시아 쪽도 늘 거기를 어떻게 보면은 차별하잖아. 폴란드에서도 차별하고, 또 이제 러시아 그쪽에서도 차별하고, 우크라이나는 늘 거기는 가장 큰 두 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땅이랑 바다가 다 좋아. 바닷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림반도라고 하는 아주 요충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늘 열강들이 이제 거기에서 저기를 했고, 그리고 땅이 아주 옥토고, 그냥 땅 자체가 그냥 비료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드문 그런 지역이죠. 그런 걸 타고났죠. 자연 조건을. 땅 덩어리도 넓고. 근데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도 동군서군 쉽게 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가르려면은 뭐 굉장히 어렵겠지, 이렇게 선을 그으려면은.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서가 나뉘어 있어가지고, 동쪽은 러시아와 얘기 공유가 더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종교, 정치, 역사 뭐 여러 가지 그 면에서. 근데 서쪽은 얘기 공유가 서구권이랑 더 되는 거야. 서구권이랑.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는 엄청 이게 길게 가는 전쟁이 돼버렸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쭉쭉 그 밀고 나가는 거 보면은 뭐 놀랍기도 해요. 놀랍기도 한데, 그만큼 반러적인 강하다. 그리고 거기 또 유대인 문제도 있어. 종교가 봐봐요. 얘기 공유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복잡하니까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거를 이용하는 데는 이골이 났단 말이지.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쪽은 약간 포장을 좀 하지. 포장을 해서 보편 이념이 어쩌고,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와. 제가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 가치가 그게 맞긴 맞는데, 그거랑 말과 행동이 다르게 실천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걸 나중에 뭐 다시 찍게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링크를 걸겠습니다. 아랍 지역에 다 비민주적인 독재 정권에 이런 비호를 해주고, 자기 국익에만 맞으면은 돼.
그리고 거기는 늘 분열 상태, 영국이 썼던 것처럼 그런 걸 조장을 하지. 근데 거기는 일단은 종교로 봤을 때도 종교끼리도 같은 정교회에서도 갈리고, 캐톨릭도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 이제 저 좀 그러니까, 그리고 튀르크 계통이나 이런 쪽에 무슬림도 있고, 그리고 이 유대교도 있고,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 아프간처럼. 아프간도 보면은 아프간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종족 말고도 러시아 쓰는 그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거든요. 골 때리죠. 종교도 복잡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탈레반이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치 체계, 정치 체계 이런 것도 같은 동구 쪽이라고 해도 뭐 볼셰비키나 맨셰비키뿐 아니라 되게 여러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것들이 다 그 내에서도 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또 북한 다 다르지. 북한 주체 사상이 있잖아. 주체 사상이 이제 진짜 쭉 그거지. 주체 철학 말고요. 철학은 서브젝트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필로소피고, 주체 사상은 이상한 도구마죠. 근데 이상하면서 이상적인, 전체적으로 소련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이상적이고 막 대륙적 풍모가 느껴지는 그런 스케일의 뭐 이렇게 그런 이상을 얘기를 하죠. 걔네들도 그걸 못 따라가서 문제지만. 근데 사상적으로도 동쪽도 그렇게 많이 갈릴 뿐 아니라 서쪽도 이제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폴란드, 유대인 이 각각에 대해서도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게, 금융이나 경제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거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그 면에서 볼 때는 또 유대인들 되게 또 폴란드인이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나쁜 짓, 그치? 좀 그 사람들 많이 괴롭혔고, 그리고 그 뒤에 거기에서 처참하게 또 당하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막 그런 복잡한 역사가 있다가, 이제 한 7년 전? 7년보다 좀 더 됐겠는데, 내가 아프기 전. 그때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점령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내전이 가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 소련, 영국, 미국은 더도사야. 그런 거 조장하는 거 더도사라고. 더 아주 그냥 노하우가 쌓여 있어. 대영 제국 시기부터 노하우가 쌓여 있어. 프랑스랑 막 각축 벌이던 시기부터 그래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하는 그게 노하우가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리고 다 양쪽에서 다 지원해주고, 양쪽 진영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안에서 이제 내전이 있어 오다가 이제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올해 이게 반년 됐나 지금? 갑자기 전격적으로 들어오죠, 분이.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생각보다 이 그 군대가 엉망이었던 것 같아. 러시아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던 소련이랑은 다른. 그러니까 거기가 과학기술 되게 발달되어 있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는 군 전력이나 기강이나 이런 게 다 멈춰서 녹슬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래서 처음 금세 끝날 줄 알았던 게 이거 장기전 가겠구나. 근데 지금까지 오고 올 뿐 아니라 지금 며칠 동안은 이제 오히려 반격에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뭐 당연히 그 뒤에서 후방에 있는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도 한많은 역사지만은 또 다른 데를 괴롭히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후방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고, 왜냐면 독일이랑 일본이랑이 이제 미국에겐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미국은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미국도 뭐 정부마다 다르겠지. 정권마다 다르고. 지금 미국은 지금 연속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대통령들이 계속 그 집권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나토, 네이토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냥 유명무실했던 그게 결속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럽이 이번 세기에 많이 바뀐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이 영국이 블랙시트, 그리고 또 그 이민 문제, 그 10년 전부터는 굉장히 그게 되고, 그리고 우경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시 결속력, 이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다 가문이야. 이 키예프 그 안쪽에서도 사실 몇 가문, 거기도 다 그렇게 갈려져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국가 막 이렇게 근대에 와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얘들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황이 교황이 실제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이렇게 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징이라고 해도 묶어줄 수 있는, 일본의 천황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유엔이 됐건 나토가 됐건, 지금은 이제 교황이 조금 더 상징적으로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변화들이 유럽에 막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느슨해지고. 근데 걔네들이 뭉치면, 걔네들이 잘 뭉쳐. 걔네들이 지금 현재 국민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도 여기저기 막 다 독립하려고, 제가 이탈리아 예를 들었지만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거기에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아닌 미국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퀘벡이 독립하려고 했잖아요. 주로 독립하려고 하는 쪽은 잘 사는 쪽이야. 이탈리아도 북부가 잘 살잖아요. 예전부터 거기가 지중해 무역 독점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퀘벡도 잘 살아. 근데 거기 거의 과반수까지 갔는데 독립을 못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럽의 그 전통, 거기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뭐 길게 잡아도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길게 잡아도 베스팔렌 이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정도로 빼고는 영국도 지금까지도 다 선마다 아일랜드 얼마나 착취당했어요. 아일랜드는 지금도 그러니까는 그 이런 저 뭐라고 합니까 독자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 같은 거를 볼 때도 뉴스에서는 어떤 한 측면, 특히 정치 그거 가지고 하고 요 유튜버들도 제가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유튜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 그 측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재생을 해봤자 들을 수 있는 말은 뻔하거든요.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볼 때도 얘기의 공유, 그리고 다양한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 문화라고 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교가 됐건 사회적 신념이 됐건 정치적 신념이 됐건 또 언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언어가 한 나라 안에 여러 개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고. 그리고 이를테면 스위스 같은 데도, 제가 이것도 사탄에 말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조그만 나라도 가문별로 한 20개 가문 정도가 연방이라고, 스위스도 연방이란 말이야. 그 조그만 데도. 근데 유럽은 원래 그랬어, 원래. 그게 일본은 특이한 경우로 이제 그렇게 동양에서 그렇게 된 거고, 한자 문명권 치고는 그렇게 된 거고, 한자 문명권은 이제 그런 게 좀 덜했거든. 근데 여러분 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독립하려고 하는 주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 가문이 많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랑 이제 싸서 이기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 진영이니까는 거기를 이제 응원해줘야 되고, 뭐 이 정도 수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도 내전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러시아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폴란드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지배를 받았지만은 거기 가치가 그 얘기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 그 얘기와 공유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진격을 해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의 힘은 굉장히 커요. 그런 얘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가 한산에 나오는 거예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때 그 해적은 아니지만은 그 항해가 뭐 그런 식의 연출을 했잖아요, 한산에서. 그걸 보고 이제 감동하는 그런 얘기의 힘, 뭐 민주주의를,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의 힘, 혹은 뭐 종교적으로 이거를 지켜야 된다, 성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의 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얘기가 담겨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세계사에 몇 줄 나왔었나? 30년 전에 배운 건데, 세계사 교과서 재밌게 읽어서 그래도 역사를 그래도 고3 때 이제 제가 책을 처음 펴봤거든요. 역사책 같은 걸. 고3 올라가면 그 시기에. 근데 다른 역사책 같은 거 독서로 다른 걸 본 적은 있지. 교과서는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목적으로 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싫어서 그런 게. 그런데 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몇 줄 안 났던 것 같아.
크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를 이해할 수 있게 역사가 그런 틀을 가지고 쓰여야 되는데, 키예프 공국 나왔었고 크림에 대한 거는 몇 줄 또 나오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종교나 문화나 언어나 아니면 가치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따로 나온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볼 때 이런 걸 지금 들으실 정도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꽤 많은 내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뉴스 같은 거 볼 때 되게 불만족스럽거나 이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 봐도 그 안에 정보가 큰 정보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경우에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뭐 잘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못 찾은, 제가 하다 보면은 막 정말 괜찮은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찾아가고 검색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거는 책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남죠. 가장 많이 나. 책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책이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책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에서, 오늘의 얘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가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이나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아니면은 뉴스나 이런 거 가지고는 거의 뭐 알맹이가 별로 없거든. 근데 저는 뭐 어쩌다 보니 그 철학 이런 책, 제가 가장 많이 독서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게 철학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편식을 안 하려고 나머지도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막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 안 남았네 했을 때 그런 책을 그때 막 안타까움, 그런 책을 만났을 때 되게 즐겁고. 근데 이제 철학 하다 보면 또 종교도 이제 보게 되거든. 근데 그 종교를 보게 되면은 얘기 공유로 세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얘기 공유에서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얘기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갈라질 때도 역사를 만들면서 갈라져. 이단시하면서 재산 몰수하고,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의 역사가 바뀌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실제로 바뀌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사, 뉴스 이런 데에서도 현실적으로 밑에 깔린 거는 사실은 돈이죠. 길과 돈. 크림반도와 뭐 이제 거기를 차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 되겠죠. 근데 밑바닥에 층층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얘기들 중에서 특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그거는 딱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거 이제 즐길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을 뿐더러 그 외에 그 생각들, 그 외에 얘기들, 묶어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복잡한 것들이 종교지. 근데 종교에 대한 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쫙 정리해야겠다. 제가 기독교, 크리스트교라고 해야지, 카톨릭, 뭐 개신교, 그리고 또 그리스 종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슬람, 뭐 불교, 뭐 이런
좀 큰 종교, 힌두교 이런 것들 여러 번 다루긴 다뤘구나. 어쩔 땐 막 겨울에 막 한 몇십 일 동안 막 수백 개 찍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날라가가지고 제가 그때보다 좀 더 재밌게 언제 한번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제가 종교가 없으니까 철학적으로 한번 현실에 지금 닿아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얘기하면 재미있겠네요. 나는 별로 재미가 없겠는데 저는 현실에 그 닿아 있는 부분 외의 부분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예를테면은 그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하고 하는 이슬람으로 치면 수피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단타, 그 현대 뭐 캔율거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꽤 막 몇 개로 시리즈로 다뤘었어요.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현실적인 문제 보는데 도움이 되는 종교도 시아파, 수니파 말고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나 했나 오늘? 좀 걸었나? 걷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노동하려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올릴지 못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리게 되면은 3, 4, 5부터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보고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듣다가 아유 이거 너무 횡설수설이다 이래가지고 듣다 말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